안녕하세요. 해광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도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 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전을 한 장 한 장씩 씹으면서 단어를 외웠다고 그러죠.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외국어인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왕도였다. 저도 고등학교 때 사서 잔뜩 손때 묻은 영어 사전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일례로 이 소자와 이 소자, 그리고 이 대자와 이 다자, 이것을 상당히 헷갈리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역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역학에 나오는 수많은 용어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해야만이 학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우리가 꽃 그림을 그릴 때도 꽃의 모양이라든지 꽃의 성정을 세밀하게 파악하면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은 아이디어와 창작력이 떠오르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나오는 각종 용어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학이란 분야는 철학이면서 인문학이죠. 그런데 인문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수학처럼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처럼 실험과 결과라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답이 없는 길을 우리는 왜 찾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찾는 길이다. 즉,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깊이 빠져들어가고 심오함을 느끼죠. 중용과 맹자의 반구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구재기. 모든 것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구해라. 즉, 어떤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살펴봐라.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 다 내 탓이로다. 그러면 우리가 역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함에 있어서 역이란 무엇인가, 그거부터 살펴보죠. 자, 역이다. 바꿀 역자죠.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글자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도마뱀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도마뱀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자기 몸의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도마뱀처럼 변한다. 한편 이 글자를 나릴과 다롤의 합성어로 보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와 달이 매일매일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세상 만물을 변화시키죠. 달이 차면 기울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구름이 걷히면 햇볕이 나고,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이렇게 모든 것은 변하면서 순환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도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면서 가더라. 태양, 별, 달 이런 것들은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적 동력이 되죠. 그런데 한시도 정지함이 없이 계속 움직이면서 간다. 그것이 인간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의 운명도 계속 바뀌면서 가더라.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역입니다. 이 역이요. 그러니까 이 역은 변화의 학문이다. 변화. 그래서 변역이라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변화의 학문, Science of Change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학하면 주역을 말하죠. 그러나 역이라는 학문은 주역이 나오기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주나라 이전에 하나라가 있었고 은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라 때는 연산역이라는 역학이 있었습니다. 은나라 때는
귀장력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나라에 와서 주나라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 역의 체계를 정립합니다. 주나라 때 나온 역이라고 해서 주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주역의 내용이 얼마나 심오한지 공자는 그 당시 대나무 책에 쓰여진 이 주역을 책끈이 3번이나 해져서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고 그러죠. 그것을 위편삼절이라고 합니다. 가죽으로 맨 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책을 많이 봤다. 그만큼 귀중한 책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음양오행입니다. 음은 그늘을 나타내고 양은 햇볕을 나타내죠. 요것이 더 나아가서 음은 암컷이 되고 양은 수컷이 됐죠. 그리고 양이 움직이는 것이라면 음은 고요한 것이다. 양이 밝은 거라면 음은 어두운 것, 양이 따뜻한 것이라면 음은 차가운 것, 이렇게 서로 상반되고 대립된 관계를 음양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을 생성시키고 변화시키는 근본 원인이더라. 그런데 이 음양은 항상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만물을 생성시키죠. 즉 음양은 대립과 공존, 상호 보완, 의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아이가 생산이 되죠. 그리고 물과 불, 서로 대립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면 수증기가 돼서 우리가 좋아하는 술, 증류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치고받으면서도 화합을 이루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태초의 음양은 이러한 태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태극에서 양과 음이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양 중에는 또한 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음 중에 또한 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중음, 이것을 음중양 이렇게 표시도 하죠. 이렇게 음양은 대립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공존을 한다. 옛날 선현들은 양을 이렇게 표시했고 음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양은 하나로 이어지고 음은 2개로 갈라졌다. 이러한 음과 양이 서로 중첩돼서 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양끼리 되어 있는 태양과 양이 위에 있고 음이 밑에 있는 소양, 음이 위에 있고 양이 밑에 있는 소음, 음으로만 되어 있는 태음, 이렇게 태양, 소양, 소음, 태음을 사상이라고 그러죠. 조선시대의 이재마 선생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상의학이라는 것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상에서 한 단계 더 분화돼서 나간 것이 8괴죠. 그리고 또 8괴가 분화된 것이 주역의 64괴입니다. 이 64괴는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 원리와 진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주역을 배우다가 머리가 돌아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도 난해하고 심오하니까. 즉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흉운을 물리치고 기운을 붙잡을 수 있느냐, 그것을 터득하는 길입니다. 인간의 수명, 부기, 빈천, 기륭하복, 이런 것들이 모두 역의 원리에 깃들어 있다.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하도와 낙서죠. 하도와 낙서입니다. 하도는 약 5000년 전에 황하강에서 나온 용마를 보고 복기씨가 우주의 생성 원리를 터득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낙서는 약 4000년 전에 주나라 문왕이 역시 낙수란 강에서 나온 거북이를 보고 우주 운행의 원리를 깨우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기씨가 선천 8괴를 정립하고 주나라 문왕이 후천 8괴를 완성을 합니다.
이것을 낙서구궁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복귀시의 선천수는 1육수, 2칠화, 3팔목, 4구금, 50토 이렇게 돼 가지고 복, 화, 토, 금, 수 이렇게 상생을 하는 사이클로 되어 있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것은 낙서구궁에 나오는 후천수입니다. 1, 2, 3, 4, 5, 6, 7, 8, 9 이런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10이 빠져 있죠. 그래서 선천수를 다 합치면 55가 나오고 후천수를 다 합치면 45가 나옵니다. 55 대 45. 이 숫자의 의미들을 천부경에서는 더욱더 심오하게 다뤄놓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